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 비대위에 3040 청년 세대가 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요지는 뭐냐면 이 소위 지금 언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제1야당, 보수정당, 우파정당의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소위 미래통합당의 청년 비대위라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식 조직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는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 이러니까 당의 공식 기구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약간 오해될 수 있는 표현들을 자꾸 쓰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미래통합당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일부 젊은 사람들이 만든 이 청년 비대위라는 거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만든 단체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일반 유권 국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비대위에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청년 비대위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로 합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김재섭, 천하람, 김용태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김용태 누군지 아십니까? 김재섭은 누군지 아십니까? 천하람, 아마 언론 인터뷰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은 천하람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실 겁니다. 아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던 사람들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했던 사람인가? 김재섭 1987년생 서울 출생입니다. 레이터 최고 운영 책임.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2018년부터 레이터라는 IT 기업의 COO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월에 갑자기 가치오름이라는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 비례정당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그 와중에 가치오름이라는 당을 만들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레이터라는 IT 스타트업 이거 한지도 얼마 안 됐고 이거에서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걸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어디 서울 도봉 그런 데 나갔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기업인으로서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용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용태 1990년생 서울 출생. 이 사람은 장교로 군복무를 했고 2016년부터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린스쿨 융합연구정책센터 보조연구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에너지기술공동연구소 보조연구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광운대 출신인데 대학원은 고대로 간 모양입니다. 고대에 가서 보조연구원 석박 박사를 과정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조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보조연구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또 보조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어떤 연구 성과를 그렇게 혁혁한 성과를 남겼길래 정치권에 뛰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정치권에 뛰어든 것도 2016년부터 고대 보조연구원으로 있었는데 2018년에 바른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2년 만에 정치권에 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보수당 공동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8년부터 유승민 정당에 참여했던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게 아마 주요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유승민 정당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으로서 뭘 했는지 보조연구원으로서 어떤 연구 성과를 남겼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치권에 유승민 정당에 참여하면서 입문을 했고 이번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하람 고대 로스쿨 나와서
공익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한 5년, 4년 내지 5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하면서 도대체 뭘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전남, 순천, 곡성, 구례, 광양, 갑인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왔는데 지금 언론들이 이 천하람을 인터뷰하면서 자주 쓰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미 있는 패배, 3%의 기적,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사람을 띄워주는데 3%의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번 총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군, 갑에서 얻은 득표율이 3.02%, 4,058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3%, 미래통합당의 불모지인 호남에 나가서 3%나 득표했다. 이런 의미로 이 천하람을 갖다가 인터뷰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데 여러분 호남 지역에서 아무리 불모지라고 하더라도 3%를 얻은 건 있지 않습니까? 적게 얻은 겁니다. 성과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패배, 의미 없습니다. 무의미한 패배입니다. 그냥 패배, 진 겁니다. 왜 졌냐? 과거 선거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8대 국회의원 선거 보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순천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5.57%, 그 다음에 곡성, 구례 이쪽 지역구가 포함된 여기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12.79%를 얻었습니다. 여수 6.54%, 그 다음에 4.69%. 평균적으로 목포 이런 쪽을 빼놓고서는 상당수가 한나라당 후보들이 적게 받으면 4%, 많이 받으면 두 자릿수까지 갔던 데가 바로 이 호남입니다. 여러분 호남이 아무리 불모지라고 하지만 득표율이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냥 다른 선거 다 떠나서 이번 선거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1대 선거 제가 지금 다 꼽아갖고 왔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이 후보가 낸 지역이 몇 군데 안 됩니다만 여수시 갑 3.78%, 여수시 을 3.71%, 그리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 천하람 지역구는 갑입니다. 을 지역은 4.33%,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전남, 영암, 신안, 무안 이쪽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3.61%를 얻었습니다. 3.61%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전남 지역에 입후보한 후보들 중에서 목포에서는 2%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을 뺀다면 전남 지역에서 가장 득표율이 낮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바로 천하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의미 있는 패배입니까? 어떻게 이게 의미 있는 패배라고 선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띄워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전남 지역에서 이번에 미래한국당이 얻은 비례정당 득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4.18%입니다. 4.18%. 천하람 득표율보다 1%포인트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하람이 3%를 얻었는데 의미 있는 패배라고 언론들이 추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그냥 패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그냥 패배입니다. 낙선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띄워주면서 청년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치 무슨 새로운 희망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언론 매체들, 정말 보면 한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선거 때 공직선거법이 바뀐 다음에 선거 국면에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에 자기들끼리 청년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졌다. 청년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우리 당이 바뀌려면 미래통합당이 바뀌려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우리를 존중해줘야 되고 우리가 청년을 대변하니까 우리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우리를 지도부에 이렇게 다 입성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떠나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어떤 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이 정치권의 개혁의 기수인 것처럼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 솔직히 좀 볼썽사납습니다. 이런 사람들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이 진짜 청년이라고 한다면 정말 청년을 대변할
정치를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활 전선으로 돌아가서 본업으로 돌아가서 청년다운 도전을 하고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세상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다시 정치에 도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조언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